자, 종부세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합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그렇게 한 거는 뭐 특별히 문제 없다. 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왔고요. 사실 며칠 전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소송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안내 문자는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또 장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문자를 또 안내 문자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좀 씁쓸하네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안 될 줄 아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로또 같은 걸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에이 안 될 거야 되겠어? 하는데 막상 토요일 날 그 추첨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혹시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역시나 이제 깠는데 당첨 번호는 하나도 없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글씨도 작아가지고 좀 힘들어서요. 제가 이제 좀 이왕이면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보면은 이제 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이제 밸런싱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데는 그래 헌법재판소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야 이거 좀 판결이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한겨레 신문 가져왔습니다. 정환봉 기자님이 쓰신 거고요. 5월 30 날짜 기사입니다. 뒤에 이제 보면서 중복되는 거 좀 빼고 그 해당 신문사에 있는 거 위주로 좀 볼게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고,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종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이 넘는 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작가격 비율을 곱해서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유세 과세책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보유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제 이걸 줄여서 종부세예요. 종합소득세가 종소세고 두 개 헷갈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 둘 다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종부세가 메인이니까 종부세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을 더하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부부 합산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위헌이다. 그래서 판결이 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제 금액을 빼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6억이었고요. 지금은 9억으로 올라갔고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는 12억까지 빼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로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최소값이 60 그리고 최대값이 100%인데 보통은 80으로 가요. 왜 80으로 가냐면은 일단 중간에 있어야지 갑자기 부동산 값이 오르면은 이걸 좀 올려가지고 규제를 하고 또 이게 떨어지면 이거 낮춰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극단, 즉 60으로 갔다. 근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해줘야 된다. 근데 해줄 게 더 없잖아요. 나머지를 건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100으로 갔다. 근데 얘가 올랐다. 그럼 더 올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8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80에서 85, 90, 95까지 갔죠. 매년 5%포인트씩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간 거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얘를 60으로 내려버렸어요. 왜? 나머지 공제금액, 세율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 다수당이 현재 야당, 그러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를 만들었던 민주당이 현재는 야당 다수당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요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격세지감입니다. 그 당시에는 얘가 이제 올려서 문제였는데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는 야 너희들 시행령으로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막아버릴게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죠 지금. 자 어쨌든 요런 배경을 알아두시고요. 청구인들은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람들이죠. 문재인 정부 당시 납세 의무자가 너무 확대됐다. 이게 종부세라는 거는 부유세라서 상위 1%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소수만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늘어났다. 이게 거의 한 서울 같은 경우는 10%였나?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특히 잘 보십시오.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주택수 계산 등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또 시행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에 이제 근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본법, 그리고 이제 뭐 대법원 판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과세 법적 어떤 근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종부세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게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니까, 물론 그 당시에 그 다수당도 민주당이었지만 정부도 이걸 시행령에 있는 거를 너무 이렇게 세게 올려가지고 납세 의무자가 늘어나고 재산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평등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자,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조세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자,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뼈대는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서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되도록 볼 수 없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재량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부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건데, 그런 목적에 정당하다. 소유 주택수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서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이제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일부 소수 의견이 있어요.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렇지. 이들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이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 어쩜 내 의견과 이렇게 똑같지? 해당 조항이 조세 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소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이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거의 전국 대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만난 몇몇 분들도 자기도 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지 모르겠다, 그런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A라는 언론사, 한겨레 신문사였고요. 두 번째는 경향신문입니다. 당연히 같은 시간에 나왔겠죠? 정대영 기자, 유선희 기자님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은 내용은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6대3으로 합헌 결정 나왔네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3개가 나왔다.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이제 뭐 5대4 나왔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와, 한 명만 위원으로 했으면 그렇게 될 뻔했네. 뭐 나머지 뭐 다 비슷해요.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재판 판결문에 있는 걸 이제 쭉 넘어가지고 했겠죠. 아, 근데 여기 이제 없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했었어요. 청구인들이. 저는 이거를 더 들이밀어야 된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자, 종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을 과세 물건으로 해서 소유자별로 합산. 요거잖아요. 우리 봤잖아, 이거. 합산. 그쵸? 합산한 부유세의 일종인데, 양도 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양도세와는 과세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좀 다릅니다. 물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개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종부세 계산 구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별 합산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작 가격을 곱하고 과표를 하고 세율을 내고 여기서 종부세가 나오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재산세 납부액 중에서 종부세 과표 상당액을 차감을 해줍니다.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봐라, 뭐가 이중과세냐 라는 게 이제 그 과세당국과 이 헌법재판소의 논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무슨 법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중과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같은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2개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이중과세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제 개인 의견이에요. 제가 뭐 제 채널에서 이런 말도 못합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니다, 이중과세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또한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은, 갑자기 이건 좀 화가 날라 그러네. 잘 봐요.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은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이것도 높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냥 가능성이죠. 어쨌든 그 가능성만으로 놓고 봤을 때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 소위 말해서 집부자잖아. 그러니까 세금 더 내,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잘 봐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보다 소득이 경제적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다주택자 2주택인데 지방에 두 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갖고 있는데 강남 고가주택 하나를 갖고 있어요. 누가 소득 능력, 담세 능력이 높아요. 경제적 능력이. 강남 고가 한 주택 갖고 있는 게 훨씬 높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성만으로 판단하는 게 좀 어이가 없고, 두 번째가 아까 그거예요. 아니, 왜 이걸 주택수로 구분하냐는 거죠. 가액으로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현행 종부세 세율인데, 자, 보시면 우리나라 어떤 세법도 과세 표준이 있으면 그 옆에 이제 세율이 있잖아요. 이 과세 표준은 다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숫자로 딱 나오면은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것처럼 경제적 능력이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 수로 이렇게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지방에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30억이라서 중과를 맞아버려요. 그런데 내가 30억짜리 집을 내가 강남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1주택이기 때문에 1.5%로 세금이 반 이하로 줄어버려요. 세율 자체만 놓으면 2%니까 2배밖에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실제 계산하면 막 3배, 4배까지 가버립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미안합니다. 저는 어떤 법률 대리인이 될 수가 없는 그냥 일반 비자격사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판결문을 안 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소수 의견도 이게 판결문 원문을 봐야 돼요. 자, 소수 의견 봅시다. 조정대상 지역 중과 조항은 오로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 그 소유 주택 수가 이 두 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로 세율을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소수 의견인데. 자, 다른 신문사 좀 봅시다. 조선일보 가져왔어요. 방긍열 기자님이 작성하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은 패스. 이게 이름까지 나오는군요. 합헌 의견은 이존석 헌재 소장, 이영진,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김영도 재판관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9명의 헌법재판관 분 중에서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합헌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사회생활 다들 하셨으니까 어떤 합리적인 뭔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죠? 그냥 생각만 하세요. 제가 말은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소수 의견은 이은혜, 정정미, 정영식 재판관님이 됐다. 그래서 합헌 의견 아까 봤고요. 자, 위헌 의견을 낸 소수 의견에 이제 또 이 언론사는 또 이제 요거를 캐치를 한 거죠. 봅시다. 부모 부양, 자녀 학업, 직장 문제도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입법적 피해를 찾을 수 없다. 굉장히 와닿는데 이거는 사익 침해 정도가 과도하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부모 봉양, 자녀 학업,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입법적 배려를 찾을 수 없다. 사익 침해 정도가 과도하다. 여러분들이 세금 공부를 왜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금은요,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뭐 오늘은 종부세 얘기를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너무 글자 크죠? 그래요.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님이 작성을 하셨네요. 자, 볼게요. 앞에 뭐 다 받고 종부세율은 2018년까지 0.5에서 2.0% 되는데 문재인 정부 다시 최대 6%까지 올랐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2%에서 6%가 3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진짜 세요. 이거 안 내보신 분 몰라요. 아까 제가 왜 합헌 의견에 대해서 안 읽냐면 앞에 내용은 똑같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뭐 위헌 그 소수 의견만 뭐 좋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종부세가 주택 토지 외 재산 소유자들의 차별에 평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은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장소로 이용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 공간의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이 주택 및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재산과 달리 취급해서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되게 말을 어렵게 쓰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택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더 많이 때릴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합헌 의견을 낸 분들의 이제 의견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주택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극단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주의, 자본주의에 속하는 것도 있지만 설령 100번 양보해서 어떤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는 실패한 사회주의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이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부동산이라서 그래요. 주식이나 현금은 똑같이 해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맞잖아요.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고 상대방 1,000만 원 갖고 있고 똑같이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부동산은 왜 안 되냐면 부동산이라서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도 똑같이 하나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뽑기 해가지고 나눠준다 그러면은 다 중심지에 인프라 잘 되고 있는 강남에 갖고 싶겠죠. 근데 뽑기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막 저 밑에 시골에 나왔어요. 그 인정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극단으로 가서 자유시장 경쟁주의 극단으로 가서도 불가능하고요. 극단으로 가서 사회주의를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또 이제 이거 나오네요. 이제 다른 의견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심파 대상 조항에 의한 종부세 부담의 정도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약을 비교해보면 말이 겁나게 어렵죠. 잘 봐요. 종부세 부담의 정도가 1.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얻어맞는 종부세 부담의 정도가 1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약 2. 그래서 1과 2를 비교하면 2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2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 아까 종부세 부담의 정도를 해가지고 일정 개인의 어떤 사익, 사사로운 이익, 퍼스널 인터레스트를 내가 제한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켜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why not?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나머지 소수 의견은 아까 본 거랑 같네요. 요거 하나 다르네. 종부세를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정부 5년에서 3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저게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준이었으면 진작에 집값이 내려갔었어야죠.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의견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셨는지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한 4가지 기사를 좀 봤고요. 제가 이제 종부세 합헌이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거 최신 걸 해가지고 이제 조금 색깔이 약간 구분되는 걸로 좀 골라서 4개를 한번 골라봤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안 들으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어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든지 뭐 그런 접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주택 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냐. 담세 능력, 즉 가액을 가지고 형평에 맞지 않다. 요렇게 좀 갔었어야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이중과세를 더 이렇게 좀 세게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왕 한 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왜 부동산 그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해서 이 법인과 개인은 권리 의무 주체가 다른데 왜 이걸 동일시해가지고 법인에 대해서는 아예 공제 금액도 없고 세율도 최고 세율로 때리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갔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소송을 하는 당사자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제 시나리오입니다.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소설을. 자, 제네시스 파악의 소설입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양도세 중과를 해가지고요. 퇴로를 막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 이야기라서 다 쓸 수는 없고, 제가 얼마 전에 매도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전고점보다 무려 2억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살짝 급매로 해서. 그때 전고점에서 팔았으면 3주택 중과인데, 양도세 중과인데, 차라리 중과를 피하고 일반 과세로 급매로 파는 게 수익률이 제가 무려 4천만 원이 더 높아요. 황당하죠?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되면은요, 매도자들이 이걸 다 가격에 집어 넣어요. 자,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양도세 중과로 퇴로를 받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올리면은 가만히 있어서 그냥 죽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그 어떻게 그 압살적인 정말 살인적인 종부세 중과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려버렸잖아요. 이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주택자들은 일단 신호가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많이 묶인다라든지 아니면 양도세 중과 한시 그 부분이 좀 뭔가 좀 이슈가 된다든지. 그런데 현재 정부는 시행령으로 지금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3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3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안에 결단을 내리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강남권 조정대상 지역에 갖고 있는 분들은, 1주택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예전과 똑같이 재현이 된다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로 해가지고 일단 퇴로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강남, 서초, 잠실 이런 데 중심지 같은 지역은 공시가격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를 거예요. 제가 지금 요 앞에 있는 잠실 주거 5단지도 공시가격 30% 올랐어요, 지금. 그럼 저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 분들도 몇백만 원 올랐는데,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주택수가 좀 다른 거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중과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왜 주택수로 가냐는 거예요. 가액으로 가야지. 모르겠어요. 좀 세금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아유, 제가 헛소리 좀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뭐 합헌, 위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처한 상황이 다 다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하셔서 안 좋은 일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여 그런 좀 낌새라든지 약간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러면 제가 저희 채널에서 좀 이렇게 돌려서라도 이렇게 말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편하게 내용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좀 더 시간 지나면은 더 다른 내용 나올 거고요. 제가 좀 시간 나면 판결문 원문 좀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